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지. 기다려봐. 방금 저 NG로 넣었는데 재미가 있거든. 이 시국에 빌라로 5천만 원 제가 벌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던 빌라를 이렇게 맛깔지게 준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자마자 들어와서 찍은 영상인데요. 제가 이 집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바로 집에 돈 아낀 티가 나네 였습니다. 이 집 평수가 14.4평짜리 집인데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예요. 그렇다 보니 구조를 좋게 빼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집이 진짜 기본만 되어 있다 보니 다른 신축 빌라 분양 매물과 비교해보면 좀 볼품이 없더라고요. 방은 그렇다 치는데 일단 주방 구조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낙찰 받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별로였던 게 조명이 무슨 알집 마냥 타건 모양으로 가운데 멍뻥뻥 뚫려 있으니까 집이 싸 보이더라고요. 화장실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의 단타 물건은 서울에 소재한 빌라입니다. 중축 물건이었고요. 전용 46.44제곱이고 대지권은 31.52제곱으로 신축치고는 대지권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물건 취득 가격은 2억 7,800만 원으로 계약금으로 2,78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잔금 기한은 한 달이었고요. 항상 통장에서 큰돈이 나가면 통장이 추워집니다. 단타 매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를 사용했습니다. 매매사업자 은행대출로 알아봤고요. 2억 1,500만 원으로 안내받긴 했으나 실제로 대출 실행 시에는 2억 1,000만 원 대출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반공제가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신탁 대출을 받았다면 2억 6,5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물건이었습니다. 금리는 5.5%가 최대였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금리는 5.2%였습니다. 한도 금액은 가정에서 알려주는 금액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금리는 0.5%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단타를 하다 보면 중도 상환 수수료 생각보다 많이 부담이 되는데 매매사업자 대출은 3개월만 중도 상환이 있거나 아예 없는 상품들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여러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알아본 것이 더 비싸서 나중에 알아본 곳 대출 상담사한테 대출받았습니다. 법무사에게 받았던 서류입니다. 취등록세 278만원, 교육세 27만 8천원, 증지대 15,000원, 인지대 15만원, 주택채권 및 대행료 60만 1,200원, 말소비용 1,200원입니다. 취득에 필요한 필수비용 외에 법무사 대행비용입니다. 법무사 보수비 80만원, 일당여비 20만원, 부가세 11만원, 이전 등기 말소 비용 10만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단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은행 담당 법무사는 진짜 법무사 비용 너무 후려치기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여비가 20만원이나 하고 등기 말소 비용이 10만원이나 하는지. 총 취득에 필요한 현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 시 걸었던 10% 보증금인 2,780만원을 합치면 7,306만 900원이 나옵니다. 거실은 집의 이미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었던 네이비색 아트월부터 어떻게 하자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달린 타공 조명도 반드시 바꾸겠노라 불태웠죠. 아트월 업체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로 업체를 찾았고요. 네이비색 아트월은 실크 벽지로 붙여놓은 거더라고요. 집 크기가 작으면 웬만하면 밝은 계열로 꾸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예뻐지기 위해서는 저 네이비색 벽지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타일색은 밝은 아이보리 계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장 방문해서 타일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유광으로 해서 아트월에 좀 비치면 집이 더 커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은 무광이 잘 나간다는 말에 무광 타일을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광 타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요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땀이 삐질삐질 났습니다. 사장님이 아이폰이어야 하는데 갤럭시여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시는 사장님 안목을 믿으면서 대충 저 사진 같은 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공사 전에 3개 타일 정도 가지고 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택당한 3개의 타일 사진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크 벽지가 원래 벽에 살짝 떠 있어야 하는데 얘는 아주 강력하게 풀 발라서 다 발라져 있던 겁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난감해 하시면서 저 흰색 부분에다가 그냥 타일을 붙이면 먼지와 같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렇다고 보강하자니 목수를 불러서 해야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칼로 이래저래 이렇게 파보시더니 석고보드에 상처가 나더라고요. 석고의 하얀 부분이 또 드러나면 그것도 먼지 역할이기 때문에 매우 고전할 뻔했지만 하루 더 나와서 해주시겠다고 타일 공사 전 오전에 오셔갖고 이렇게 멋지게 결국 다 뜯어주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져요. 다음날 순조롭게 공사가 될 줄 알았는데 석고보드가 벽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너덜거린다면서 불량이라는 청척병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목수를 결국 불러야겠구나 했는데 사장님이 보강 처리하고 붙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싹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보강 작업을 마치고 타일 작업을 진행해 주셨고요. 예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밝은 색인데 사진에서는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아트월 시공 비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재비 15만원, 부자재비 5만원, 인건비 30만원으로 총 50만원이지만 부가세 포함하여 55만원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슬리는 게 바로 조명이었는데요. 저 잠자리 집 같은 센스 없는 조명은 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요. 그래서 간접 조명 시공과 같이 상담을 받았고요. 설치까지 해주는 업체에 맡겨 진행했습니다. 설치 전 치수제로 미리 와주신 전문가분께서 거실 조명은 8구라 가로 길이가 길어서 조명이 굉장히 긴 거를 설치할 게 아니라면 구멍이 안 가려질 거라고 방조명 2개를 다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해주셔서 정말 열심히 조명 후보를 찾았습니다. 작은 방조명 2개를 설치할 거였기 때문에 디자인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이쁜 거실 등들도 많았는데 사이즈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결국 이래저래 정해서 방등 50W짜리 2개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방은 엣지 조명 4000K로 분위기 있는 조명색 선택을 했습니다. 커튼박스 사이즈에 맞게 T5 간접 조명을 달았습니다. 이 집 거실 조명이 또 옆쪽으로 약간 치우쳐져서 타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서 설치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설치는 반나절 걸렸고요. 조명 설치 잘해주고 가셨어요. 조명 느낌이 생각보다 좋아서 흡족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화장실 간접 조명을 설치하면서 바닥에다가 무거운 공구를 그냥 팍 내리치신 건지 공사하기 전에는 분명 없었던 강마루 찍힘이 2개나 생겨있지 뭡니까. 진짜 열받아서 업체한테 전화해서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원래 공사하면 다 그런 거고 그거 뭐라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다고 하셔갖고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매도시 강마루 복원 비용은 깎아드리는 걸로 하려고요. 지금 편집하면서도 막 열이 받아요. 팔집이긴 하지만 내 집과 같은 애착이랄까요. 조명 설치 비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조명 자재비 30만 5,400원, 인건비 33만 5천원으로 총 64만원 썼습니다. 조명은 괜찮은데 여기 업체를 다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강마루. 공사로는 마지막인데요. 신축급인 주제에 중문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중문이 필수인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문 시공을 알아봤고요. 이 집은 신발장만 덩그러니 옆에 세워져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가벽을 만들어서 기역자 중문 시공을 해야 했어요. 다양한 시공 예시 사진을 보내주셨고 유리는 투명하게 기본 디자인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빌라 현관 공간이 굉장히 좁았어요. 중문을 설치하면 좁아 보이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결론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유리에 가로 디자인을 넣는 걸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10,000원이 추가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쯤이야. 공사 당일 공사가 끝났다고 보내주신 사진에 가로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드리니까 누락됐다고. 다음날 오전에 다시 오셔서 바꿔주셨습니다. 중문 설치 비용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역자형 3연동 중문 97만원이지만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소모했습니다. 여기 중문 업체는 양심적이고 잘해주신 것 같아서 중문 설치해야 되는 일이 또 생긴다면 다음에도 이용해보려고요.
냉장고 공간이 비어있는 게 뭔가 안 예뻐서 사이즈에 맞는 냉장고 옵션을 샀습니다. 비데는 센스죠. 화장실 두 곳에 비데를 설치했는데 설치 기사를 부르면 각 2만원, 4만원 들어서 설치가 쉽다고 하길래 제가 도전해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볼트를 감는 게 되게 비좁아요. 그래서 손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4만원이 아깝거든요. 바로 볼트 넣어서 이렇게 슝슝슝 뒤에서 감아줬습니다. 콘센트 꼽아주면 불이 들어오면서 잘 작동합니다. 다음은 뷰 가리기 작업인데요. 여기는 주방창이에요. 중앙 벽돌이 너무 구리게 보여서 이렇게 안개 시트지를 사서 붙였습니다. 주방과 거실 거를 샀는데 자체 제작으로 5만원 정도 들었어요. 거실 붙인 문과 안 붙인 문의 모습입니다. 완전 막힌 뷰는 아닌데 거의 막힌 뷰라고 봐야죠. 안 보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붙였는데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싱크대도 수전이 너무 싼 티가 나는 거예요. 거위목 수전을 사서 제가 바꾸려고 했는데 밑에 수전 연결 부분이 너무 억세서 2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시도해보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철물점 아저씨 불러서 해결했습니다. 솔직히 후회했어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부를걸 이라면서. 총 공사는 5일 정도 걸렸어요.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훨씬 환하고 예뻐졌지 않나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에 간접 조명 시공과 냉장고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수전도 교체해서 자세히 보시면 예쁜 거위목 수전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작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간접 조명과 비데 설치 외에는 추가로 건들지 않았어요. 큰 화장실입니다. 작은 화장실과 동일하고요. 디퓨저 정도 가져다 놨습니다. 큰 방입니다. 역시 조명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간접 조명 설치를 통해 한층 더 분위기 있는 집으로 변모했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조명 교체하고 간접 조명 설치했습니다. 구석에 심플한 인테리어 조금 했고요.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 방은 커튼박스가 없어서 조명 디자인만 바꾸고 따로 건드린 게 없어요. 춘식이 인형과 인테리어 소품 가져다 놨습니다. 현관 입구인데요. 중문 설치를 하니까 훨씬 집이 비싸 보입니다. 기역자 가벽에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 없이 잘 공사했습니다. 각종 부대 비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구입비 25만원, 의자도 사고 DP용 조명도 사고 그랬어요. 비데 2대 구입비 30만원, 냉장고 구입비 80만원에서 총 135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물건의 이자는 월 91만원 정도 나갑니다. 중도 상환이 없으니 언제든 팔 수 있죠. 장마철 및 휴가철이라 지금은 여유롭게 기다리며 집 청소 잘해두고 매수인을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매도하게 되면 한 번 더 후기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